자, 여러분,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꽤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6,793불까지 하락한 상황. 알트코인들도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가 6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주보다 무려 2,715억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도 올라간 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게 될 텐데 그와 동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미국 국가의 빚은 2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돌파도 정말 빨랐지만은 벌써 24조 2천억까지 올라가게 된 것인데요. 빚이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미국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빚을 계속해서 올라가게 두면서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좀 나름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고요? 미국에 있는 이 실세들이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만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들이 뭔가 계획을 짜놨을 텐데 뭔가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전염병 사태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역시 시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수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니죠. 이런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지금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인도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식량난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 것이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각국에서도 쌀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식량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량은 적고 수요는 많은데 돈은 계속 찍어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암호화폐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둬보면서 오늘 소식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죠. 체인 아널리시스가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제재 회피 목적을 위해서 암호화폐 15억 달러치를 사용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2억에서 5억 달러 정도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암호화폐를 사치품 수입이나 석탄 수출 등 불법적인 무역 공급망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갖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공산당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도 많이 털었다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부디 나쁜 놈들이 좀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300% 떡상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솔라나라고 SOL인데요. 바이낸스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300%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세워진 회사로서 초당 6만 5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솔라나가 체인링크랑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요. 요즘 대세는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많은 회사들이 체인링크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트파이넥스 이더리움 레버리지 거래 이용자들 중에 90%가 지금 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트파이넥스 내 이더리움 마진 거래 총 거래량이 이더리움 공급량의 무려 1.8%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봤을 때 마진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이 장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향후 단기간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선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들이 보고 있는 이더리움 바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토시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지지선에 맞자마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토시 차트상 올라가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90%가 한쪽에 쏠려 있다. 절대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 다음은 중요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도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의 라이벌이라고 불렸었던 에리스X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에리스X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파트너십에 따라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고객들이 에리스X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 8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피델리티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에리스X는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델리티의 고객은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에리스X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안정된 기관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만다라고 하는데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마치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은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자, 거대 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핀테크 스타트 기업 폴드와 함께 직불 카드를 사용하고 그 리워드를 항공 마일리지나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를 돕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 최대로 현금 소비의 10%까지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참신하죠? 근데 비자가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 최근에 바이낸스랑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은 그 전에 코인베이스 카드라든지 비자 회사 내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적절하게 뛰어들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불 카드를 사용하는데 캐시백으로 최대 10%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 이 굉장히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자가 이런 것들을 돕는다라고 하는데요. 비자 역시 비트코인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련된 중요 소식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뉴욕의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들이 발전소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 중에 30%를 최근에 기관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거래 중개 같은 경우는 비트우따 디지털이 맡았었고요. 그런데 구매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매자들은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즉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인 투자 전문 회사들로 구성된 그런 구매자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구매한 해시파워 및 전력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1.8비트 정도 채굴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감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양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헤지펀드라든지 부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비트코인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도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혹은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 나가면 선동한다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CME 및 벡트 3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2월에 대비했을 때 50% 감소한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었다고 하고요.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유스코는 법정 통화가 이미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실제 돈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CBDC를 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니콜라스 몰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기 궤도에 올라간 상태다. 우리는 현재 반감기의 경제적 영향과 계속되는 거시 경제 환경의 공황 상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펀더멘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계 증시가 장기적인 하락 국면을 나타내면서 채권, 글로벌 화폐, 주식,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이 이에 수혜를 보게 될 것, 장기적으로 미 연준의 경제적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이고
그들은 미국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분석, 하락 분석과 상승 분석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펜토시라는 분석가 비트코인 차트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7,00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맞고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결국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6,200불, 5,900불, 5,400불, 그리고 5,150불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떨어지는 이 하락형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월요일날 CME가 개장하게 되면 그때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009년 나스닥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RSI 등 여러가지 공통점을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이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는 전체적으로 큰 삼각수렴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삼각수렴이 반감기에 지나갈 때쯤 끝나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 오버로드도 비슷한데요. 이 삼각수렴 똑같이 보고 있죠.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추가적인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나는 비트코인을 1달러에 살 거야, 나는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살 거야 라고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렸었지만은 비트코인은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최근 저점 같은 경우는 3,959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밑으로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떡락이 왔을 때 그것보다 더 내려간 예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 예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뭐 5,000불대, 4,000불대를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3,959불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NBC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들은 비트코인이 2022년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뒤에 물음표가 붙기는 했습니다만은 2022년까지 25만 달러, 어디서 들어본 예측이죠? 바로 팀 드레이퍼 예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2022년까지 25만 달러 혹은 미래에 장기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금융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셔야겠고 멘탈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 개미들 털기 위해서 온갖 수단이 활용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내리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서,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말입니다. 여러분, 추가 근무 수당,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CF들을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시거나 광고주 방문 또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뭐 저도 열심히 해야 그 보상으로 광고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